그리고 어떤 특히 이제 건축가들은 내놓는 얘기들이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가치도 있지만 네. 어떨 때 보면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행복이라든가 새로운 가치를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주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실이 이러면 더 좋을 거다, 주방이 이러면 더 좋을 거다. 근데 자기 경험 속에는 없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 CEO들이 자기 방을 어떻게 꾸미면 좋겠냐, 자기 개인실을 어떻게 꾸미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시각적 잡음을 없애는 방을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후크를 걸어야죠. 네.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태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도하게 된 책 건축가의 공간일기를 쓰신 홍익대학교의 건축가 교수님이신 조성익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익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짜 모시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한 교수님하고 제가 둘이 책 얘기하다가 퍼스트 처음으로 일본 타자입니다. 저자를 모셔본 자리. 일본 타자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저희는 오늘 주로 질문하고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글을 너무 잘 쓰시잖아요. 그죠, 한 교수님? 글쎄, 나 깜짝 놀랐어. 좋은 건축가인 건 알겠는데. 아니, 공대도 학원가나 기계학과는 잘 못 쓰는데 왜 건축가는 잘 쓰냐? 나는 그게 나의 펀더멘털한 질문이야. 아, 그러시구나. 유현준 교수도 잘 쓰고 다 건축가. 그렇죠. 인문 정신이 좀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그리고 궁금해. 또 저는 그 뒤에 감사획을 보면은 김현자 교수님이 찾아봤어요. 해봤더니 이화여대 국문과 박사학위를 처음 받으시고 이대 국문과 첫 번째 박사시고 그래서 모교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글을 잘 쓰는 거는 어머니의 유산인가? 저도 제 아들들이 있으니까 좀 보고 배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글을 잘 쓰게 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가들이 왜 글을 잘 쓰느냐, 보편적인 이유는 좀 조사해 봐야겠지만 네. 저의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진로를 좀 고민할 때 사실은 문과이과를 못 정하겠더라고요. 책도 좋아하고 글도 좋아하고 문과를 가고도 싶기도 하고 또 수학 같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아해서 이 양쪽에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건축을 하시는 저희 친척 어르신이 문이과 다 할 수 있는 게 건축이다. 맞네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말은 맞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사실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네. 책에 좀 둘러싸여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 진짜.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걸로 시작을 했죠. 그 DNA에다가 환경이 딱 받쳐주고 와. 그리고 한강 작가가 한승원의 딸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전통은 정말 물려줘야 됩니다. 책 보다 보니까 너무 언어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손잡이는 건물의 건능에 압수하는 말도 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비주얼 노이즈 같은 단어도 저는 딱 여기 띵 하더라고요. 왜냐면 책상에 뭐가 너저분할 때는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그게 노이즈더라고요. 노이즈, 공간이 주는 소음이죠. 소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잘 착착 잡아내고 표현하는지 무슨 비결이 있어요? 우선은 학교에 있으니까 네.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인 네, 거고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건축가를 하고 있으니까 클라이언트한테 어필을 해야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공간에 가지고 있는 모호한 감정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축약하는 연습? 이게 사실은 건축가들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이 연습이 돼 있는 거죠. 가불관계가 딱 있으니까. 네네. 그러네. 그 정도 못해. 일종의- 이거 학원가를 할 필요가 없거든. 학원가 그렇죠. 기획가는. 네. 가불관계에서 나온 일종의 절박한 마케팅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컨셉트를 해결됐어요. 주고 네. 또 진짜 설득력 있는 엣지 있는 단어로 그걸 표현하고 이런 능력이 그 있어요. 피트도 그리고 어떤 특히 이제 건축가들은 내놓는 얘기들이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가치도 있지만 네. 어떨 때 보면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행복이라든가 새로운 가치를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주들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실이 이러면 더 좋을 거다, 주방이 이러면 더 좋을 거다. 근데 자기 경험 속에는 없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 CEO들이 자기 방을 어떻게 꾸미면 좋겠냐, 자기 개인실을 어떻게 꾸미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시각적 잡음을 없애는 방을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후크를 걸어야죠. 네, 네, 네. 맹그로브도 사실 그래서 보면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없었던 건축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노이즈를 방지한다든지 우회로를 만든다든지. 근데 그러려면 설득력이 되게 있어야 되네요.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인 가구들이
어떤 시설을 공유하면서 네. 주방이나 거실을 공유하면서 함께 쓴다라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죠. 사실은 그게 이제 처음인데 그러면 그걸 어떤 개념으로 정리해서 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축주들도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건축가가 그 통역을 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일종의 통역가. 의미 부여를 해주고 맞아. 정렬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네요. 언어 능력이 저는- 없으면 사실은 네. 소통이 어렵겠네. 그 시각적 자본 얘기에 네, 그 얘기 네. 썼잖아요. 스님들도 자기가 머물던 절, 큰 절을 떠나서 암자에 들어간다. 그런 시각적 소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떤 스님이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네. 거예요. 그래서 스님 요새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바쁘다면서 사람들이 템플스테이 가는데 자기도 템플스테이 가고 싶대요. 자기 절을 떠나서. 그래서 다 웃었는데 그 암자라는 작은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이런 게 몰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절만 해도 산속 깊숙이 있는데 또 그 절에 들어갔더니 또 작은 남자를 찾아가야 이제 자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재밌는 게 저한테 단독주택을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세컨하우스 주말 주택을 의뢰하신 분들이 이제 설계를 해서 잘 지어서 만족스럽게 사시다가 한 2, 3년 후에 한번 어떻게 사시나 가서 연락을 해보면 네. 작은 집을 하나 더 짓고 싶다 그래요. 왜요? 왜요? 실컷 별장이나 주말 주택을 지어놓고 사우나하우스. 또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갈증 같은 건가 보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전공을 뉴욕에서는 그 100층 이상 고층 건물을 했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은 고층에서 저층으로 내려가셨어요? 보통 저층에서 고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치. 제가 이제 소위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200m 이상, 500m 이상 되는 건물들의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어요. 네. 뉴욕에서 한 4년 정도 네. 네. 그런 이제 내셔널 랜드마크 설계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회사에 계셨고. 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너무 그 일이 좋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참여했던 건물들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사진을 찍는 배경이 되는 건물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워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런 건물은 내가 다 설계해야지 했는데 네. 근데 맡겨주신 분이 맡겨주시는 분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2층짜리 이제 단독 주택. 지금도 맡겨주시면 고층으로 다시 가. 그러면 이 채널을 통해서 좀 맡겨주시면 맡겨줘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잊어버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제가 건축가로서 그다음에 건축 공간을 교육한 교육자로서 갖고 네. 있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건 사실이죠. 어떤 면이 주로 그 전에 일했던 건물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건물이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네, 대형 그러네. 건축. 그러니까 그런 건물 하나 지으면 그 안에 사실은 상주 인구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되고 네.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서 행동하는 것들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뭐 네. 동선이라든지 여자 화장실을 한 개라도 덜 주면 당장 줄이 길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집단이라는 관점을 바라보게 됐었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2층짜리, 6층짜리 하다 보니까 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 소위 제가 페르소나라고 표현하는 어떤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개성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거냐, 공간에서 만족시켜 줄 거냐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마크로하게 보다가 마이크로하게 보고 막 이러는 거네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쵸? 마이크로 매크로를 오가는 거죠. 됐네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은 마크로만 하든지 마이크로만 하는데 지금 마크로 하다가 마이크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마크로 하면 더 잘하십니다. 그렇겠네요. 이 책에 보면 그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이 그 소크 연구소 가서 이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소크 연구소가 이 천장이 높은 걸로 유명하다고 가보지는 않았는데 들었는데 혹시 가보시고 뭐 그러셨는지 그런 장소가 있는지 궁금해요. 미국 서부 해안선을 따라서 여행을 하시다가 보면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특별하게 관광의 목적으로 가실 이유가 없는 마을인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연구소가 하나 세워져 있고요. 사실 그 연구소는 노벨상을 받으신 과학자들이 아주 많이 나온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연구소. 소크 연구소 워낙 유명한 연구소.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설립한 분이 소아마비 백신약을 개발해놓고 그거에 로열티를 안 받은 걸로 맞아요. 유명하죠. 네. 예, 네, 맞아요. 자기가 개발한 거는 인류의 것이지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봤더니 이분이 건축을 의뢰할 때 가운데 마당을 전부 비워놓고요. 과학자들이 와서 잡담하게 무슨 연구해? 그리고 밥 먹고 와서 산책하게 그리고 이제 작은 물줄기 하나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바다로 사라지게 만들어놨는데 아, 바다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네, 이제 한 개인의 연구가 저 넓은 바다만큼 큰 영향력을 끼쳐라 같은 그런 메시지. 의미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어쩐지. 이제 사실은 너무 건축도 시와 비슷해서 시는 자기 시를 해설하지 않죠. 예. 그렇죠. 네, 음. 그 읽는 다의성이 사람이. 그걸 해설하는 순간 시가 갖고 있던 아주 중요한 기능, 다의성, 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죠. 중요한 건축가도 말씀이다. 마찬가지고. 건축가도 그러네. 그 하나의 건축을 어떤 면에서 보고 해석하느냐는 보는 눈을 갖는 거, 네. 그걸 해설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 소크라는 사람은 R&D 쪽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연구원 출신이고 네.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왜 연구원들이 어느 순간에 딱 뭐가 터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크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어찌됐건 이제 소아암 백신을 연구하다가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로 여행을 가서 성당이 높잖아요. 네. 성당에 아주 이렇게 공감망이 이렇게 하다가 문득 떠오른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사람이 휴가를 그만두고 돌아와. 다시 와서 소아암 백신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이제 야다가 이런 소아암이 이분들한테 돈 벌고 싶지 않다. 해서 특허를 풀었거든요. 네. 그런데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그래도 이 연구소를 져주겠다. 조건이 뭐냐를 딱 하나 내세웠다는 거잖아. 천장을 높게 해달라. 우리 쪽에서는 연구소는 천장이 높아야 된다라는 게. 근데 루이스 칸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보면서 네. 요번에 이제 LA 한번 가는데 꼭 한번 가보려고. 들려보세요. 어. 저도 이 책에 소개돼 있어서 구글링으로 그 공간들을 쭉 봤거든요. 네, 네. 진짜 다르더라고요. 아, 그 그래요? 트여 있는 것과 고요할 점과 이렇게 스페이스풀 하면서도 뭔가 교류가 있는.